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공분을 산 한진그룹과 저배당을 고소해온 남양유업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보여주기 식이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가운데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한진칼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즉 경영참여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였는데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분율 10%가 넘는 대한항공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지분 매매 차익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10%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요. 사안이 더 악화된다면 단기 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주 제한을 통해 이사가 배임 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혼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을 의식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자, 이광호 기자. 예. 국민연금이 고민하다가 결국 대한항공 경영 참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한항공은 안 하고 한진칼만 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올렸죠. 네. 소위 10% 룰이라고 부르는 규제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원래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라는 위치가 돼서 6개월 이내에 단기 주식 매매로 얻는 차익은 모두 회사에다가 돌려줘야 하는데 연기금은 이 규정에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영 참여를 결정하면 이 예외를 포기하고 이 주요 주주로서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모든 단기 차익을 전부 합산해서 회사에 반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국민연금 측에서 반환해야 되는 손실액을 당초 100억 원대로 계산했다가 잘못 산정된다면서 다시 고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은 이 위원회 중에 하나인 수탁자 책임위원회에다가 2년간의 예상 손실액을 108억 원으로 보고를 했다가 엿새 만에 72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 만에 손실의 3분의 1이 확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네. 일부 매매 차익을 중복으로 계산하고 산출 기간을 잘못 입력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수탁자 위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건 이 단기 매매 차익의 자료 자체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이지 차익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이게 줄어들었다는 걸 숨기기 위한 서약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 한진칼에는 그 경영 참여를 하기로는 했지만 그 기대했던 거는 달리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참여의 수준이 너무 적다, 이런 식의 문제가 네. 제기된 건데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내릴 때 했던 말도 적극적 주주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게 설명이었는데, 그러면서 결정한 방식이 한진칼의 이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사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 내의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제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약한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핵심이 그 이사 연임 반대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임 안건 등 이런 거는 안 내겠다. 시용만 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수위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전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요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는 네. 식의 우려의 반응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양사에 모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는 소위 최악의 수를 피한 데다가 주주총회에서 3분의 2가 이 안건을 찬성해야 하는 만큼 표대결에서 국민연금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이 아무런 소득도 못 거뒀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진칼의 배당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한진칼은 지난 13일 오후 공시를 통해서 배당 성향을 3.1%에서 50%로 크게 확대하면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3명 있는 사회이사를 1명 더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과 KCGI 펀드의 움직임이 주주의 권익 향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양유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한나 기자. 국민연금이 그 저배당 기업 중 하나로 꼽힌 그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그 배당 확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남양유업은 배당에 인색한 쥐꼬리 배당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네. 배당 성향, 즉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보면요.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2017년에야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라선 건요. 국민연금이 2016년부터 배당 확대를 요구해 압박해온 결과물이 아니고요. 당기순이익이 82% 정도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계속된 요구에도 저배당을 고수하다가 저배당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것이고요. 이번에 결국 국민연금으로부터 배당 확대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제안을 받은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남양유업이 이런 국민연금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남양유업은 지금까지의 저배당 기조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남양유업 측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배당 기조를 통해서 회사 이익의 사회 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사의 배당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이 절반을 넘고 국민연금이 6.15%인데요. 남양유업의 주장은 배당을 늘리면 최대 주주의 배만 불리기 때문에 저배당으로 쌓은 유보금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또 지분율이 6%대인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주주권익을 대변하겠다면서 고배당을 요구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양유업이 그 유보금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낮은 배당 정책을 실시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 맞는 겁니까? 남양유업의 투자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5년간 남양유업의 투자 규모는 식품업계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롯데푸드는 최근 5년간 평택공장 건축 등에 총 3,900억 원을 투자했고요. 네. 같은 유업계인 메이유업도 공장시설 등에 1,8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반면 남양유업은 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투자도 인색한 남양유업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이 증가하면 대주주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보죠. 반드시 대주주만의 그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논리인 것 같네요. 남양유업이 주력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산업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유보 비율을 유지할 뚜렷한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의 그 남양유업에 대한 이런 주주 제한이 애초부터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온 제안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배당에만 논의가 그칠 게 아니라 오너가 절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자기 측근만 이사들로 앉히면서 폐쇄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배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통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 선임안이 명분을 갖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경영권 참여형이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관 개정을 오히려 제안하게 된 거죠.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의결권이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된 안건보다는 주총 표대결에서 국민연금의 승산이 조금은 더 높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남양유업에게 일격을 당한 셈인데요. 자, 앞으로 국민연금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남양유업이 공개적으로 국민연금의 제안을 반박하든 반박하지 않았든 네. 이 총수의 지분이 절반을 넘기는 회사에서 사실상 주총 표대결로 국민연금이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국민연금이 지금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건 절반은 여론을 집중시켜서 굳이 주총까지 가지 않아도 남양유업이 알아서 이 배당 정책을 바꾸게끔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때문에 일단 3월 주주총회에는 계획했던 대로 이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이 한진칼에 했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까지는 선포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영참여까지 선포를 하고 더 높은 강도의 주주 제한을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한나 기자. 남양유업과는 달리 그 국민연금의 주주 제한이 효과를 거둔 기업들도 있죠. 네,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주주 제한 다음 타깃으로 예상됐던 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섰는데요. 네. 현대 그린푸드는 자발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 성향을 연결 기준 13%로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2017년에 배당 성향이 6.16%였는데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 리바트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네. 지난해 5.44%에서 올해는 잠정 실적 기준 15%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압박이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